네, 안녕하세요. 캔들리포트의 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영상,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APR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셔야겠죠. 왜 끝까지 보셔야 되냐? 지금 시장에서 APR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가 말도 안 될 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종목 끝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피크아웃이 나와서 주가가 꺾일 만한 위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왜냐면 현재 4분기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고요.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분기별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저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요, 숫자가 검증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R을 접근하실 때 두려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꼭대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을 오늘 영상으로 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가를 판단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다 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는 마지막 불꽃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APR을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어떤 시선이냐? 실적에 기반한 상승인지, 즉 데이터를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추세가 연장해서 더더욱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기대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결국에 상승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상승의 추세가 연장되지 않고 마지막 불꽃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 기반의 탄탄한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세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APR은 현재 숫자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실적 기반의 추세 연장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부터 살펴볼 거예요. 근데 실적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PR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할까요? 뭐 하려고 매수를 해요? 뭐 종목을 응원하려고 매수를 합니까? 아니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매수세겠죠. 누군가 매수를 해야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상한 소리냐? 댓글 남긴다고 종목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말이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종목의 관심도가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이 종목의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많이 타게 되고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결국 APR을 한 번 더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조차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5초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수익 5%, 10%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분기 APR 매출이 5,476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3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기대했던 영업이익보다 더 위로 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잘 나왔다가 아니에요. 화장품 매출 분기가 최초로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 해외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 무려 4,746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APR이 그럼 어떤 회사예요?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매출이 폭발하면서 체급이 커지는 단계로 들어온 회사가 바로 APR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4분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통상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하죠. 고강도 할인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말 쇼핑 행사 때문에 할인을 세게 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도한 할인은 피하면서도
판매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무려 7.5%나 개선이 됐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으로 억지로 파는 회사는 할인을 줄이게 되면은 매출이 바로 꺾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할인을 약하게 해도 매출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적 기반 상승의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크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프라인이 동시에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온라인으로만 파는 거면 한계가 금방 오는 게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높아서 오히려 빠르게 컸고요. 2026년부터는 오프라인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엔진이 하나 더 붙는 흐름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터트리고요. 오프라인에서 진열대 자리를 확보하면서 더 넓은 고객층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증권사의 리포트를 확인해 봤을 때 미국 매출의 90% 이상, 일본 매출의 80% 이상이 온라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오프라인은 아직 제대로 열지도 않았다. 그리고 2026년은 그 오프라인이 열리는 원년이기 때문에 성장 엔진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에는 세 가지 엔진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SQ 확대예요. 이게 뭐냐면 제품 종류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15개 정도였는데 현재 비슷한 규모의 브랜드들은 60개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프라인은 한 번만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열대에서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느냐가 매출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종류가 늘면 고객이 고를 게 늘어나고요. 재구매가 늘고 세트로도 사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프라인 채널 확장입니다. 미국에서 울타라는 큰 유통 채널과의 독점 계약이 2026년 2분기부터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최소 2개 이상의 오프라인 채널로 신규 입점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방아쇠가 되냐면요. 온라인에서 이미 브랜드가 검증이 됐는데 오프라인 채널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매출이 한 단계 점프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럽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즌입니다. 유럽 법인은 지금 재고를 채우고 있는 단계이고요.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은 미국에 더 깊게 침투를 하고요. 오프라인을 더 넓게 사용을 하고 유럽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하면서 미국, 일본에 이은 제3의 거대 시장 확보로 진행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영상 단 1초도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방입니다. 바로 회사의 목표치예요. 자, 이 대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2.1조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40%나 성장을 한다고 예상을 했네. 엄청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논리가 무엇이냐? APR은 주요 지역에서 온라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기 매출이 1분기가 가장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1분기 매출을 얼마로 잡았냐? 무려 5천억으로 잡았습니다. 93% 성장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즉, 연중 가장 낮을 1분기의 매출이 이 정도라면 오히려 연간 2.1조 원은 보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에 회사가 매출 가이던스를 1조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매출은 1.5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회사는 말보다 실제가 더 세게 나오는 회사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APR은 겸손하게 말하고 거대하게 달성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표 주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로 매수 상태 유지하고요. APR은 지금 매출이 커지는 속도도 빠르고 그 매출이 커질 때 이익도 같이 커지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브랜드가 자리 잡는 속도까지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026년에는 오프라인 플러스 유럽이라는 새 매출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은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회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APR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리스크도 짚고 가야겠죠. 이 세 가지만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외 확장 속도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오프라인 입점은 계약도 중요하지만 실제 진열, 재고, 운영이 따라줘야 합니다. 둘째, 경쟁이 세지면서 할인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자, 이번엔 할인 강도를 낮춰도 잘 팔렸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할인 경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주가 변동성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작은 이슈에도 위아래 흔들림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접근 방법 말씀드리기 이전에 딱 하나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투자하실 때 얼마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로 시작하죠. 근데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어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 왜 가능하냐? 실제로 그걸 해낸 사람의 PDF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연간 한 번도 손실 나오지 않은 주식 매매를 하면 다 아는 사람이죠. 마하세븐 슈퍼개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원이라는 미친 수익을 달성한 신화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이 PDF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얼마로 매매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자, 지금 PDF도 보세요. 1000만 원에서 1060억을 만든 전설적인 PDF입니다. 이 사람의 매매 방법 제가 다 정리해놨고 1000만 원에서 또 5천억을 만들어낸 DNF의 매매법도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료 제가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겁니다. 제가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기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에 설문 내용 제출해 주시면 제가 PDF 오늘 안에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얼마로 시작했어요?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을 벌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내용 참고하셔서 PDF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실전 대응 방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신규 진입자 분들은 먼저 지금 자리에서 한 방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20% 정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들은 확실히 늘려줄 때 확 늘려주기 때문에 그때 1차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점 돌파 이후 저항을 지지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쌍바닥 만들어 주거나 할 때 2차 정도 들어가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해외 매출의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노세일 마진율이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확장과 유럽 런칭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면 저는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행이 되었을 때겠지만 저는 이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36만 원 이상까지도 사실 저는 충분히 바라봐도 된다라고 APR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점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감정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이 한 번씩 반응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실적 서프라이즈,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 런칭 공식 시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때 급등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기보다 추세 연장 가능성이 더 큰 종목입니다.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4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리고 2026년 1분기 서프라이즈 가능성 농후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습니다. 이게 2025년, 2016년이에요. 자, 그리고 유럽 확장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실적들 굉장히 잘 뽑아주는 게 바로 APR이라는 얘기입니다. APR의 성장은 이제 막 오프라인이라는 두 번째 챕터를 열었을 뿐이다.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라 바로 타오르는 추세가 APR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APR 파이팅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리포트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